2학년 여러분, 이제 확률 익힘책 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 1000원짜리 지폐 1장, 500원짜리 지폐 동전 3개, 100원짜리 동전 7개가 있을 때 1200원을 지불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이런 거 할 때 표를 이용하면 편한데 표를 이용할 때도 높은 금액 위주로 순서대로 생각하는 것이 편해요. 자, 1000원짜리는 1장, 500원짜리는 3개, 100원짜리는 7개 있는 상황입니다. 자, 1000원짜리를 사용을 하면 1200원을 내려면 100원짜리 2개가 더 필요하죠. 요렇게 내거나 아니면 1000원짜리를 사용하지 않을 때 그러면 500원짜리를 최대한 사용하는 것이 2개 사용하는 것이고 그러면 200원이 더 필요하니까 2개. 자, 그 다음에 500원짜리를 하나 사용하면 700원이 필요하니까 여기 7개를 쓰는 모든 경우의 수는 3가지입니다. 자, 2번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두 눈의 수의 합이 9이거나 두 눈의 수의 차가 4인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 각각의 경우를 나열해 볼게요. 두 눈의 수의 합이 9가 되는 경우는 3, 6, 6, 3, 4, 5, 5, 4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눈의 수의 차가 4가 되는 경우는 1, 5, 5, 1, 2, 6, 6, 2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중복되는 것이 없음을 확인을 했으니까 9이거나 또는 차가 4가 되는 경우의 수는 각각의 경우의 수를 더해서 정답은 8입니다. 3번 어느 식당에서는 후식으로 다음 그림과 같은 메뉴가 준비되어 있다고 한다. 이 중에서 서로 다른 2가지 후식을 고르는 방법은 모두 몇 가지인가? 자, 서로 다른 2가지 후식이에요. 순서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아이스크림, 떡을 고르는 상황이나 떡과 아이스크림 고르는 거랑 똑같아요. 이럴 때는 일렬로 순서가 있게끔 2가지를 뽑은 다음에 그 순서를 다시 2개를 하나씩 봐줘야 되기 때문에 나눠줘야 되겠죠. 자, 우선은 첫 번째 후식을 고르는 방법 총 4가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 후식은 첫 번째 선택된 거 빼고 3가지가 되겠네요. 그런데 정답이 12가 아니라 이렇게 아이스크림 떡이랑 아이스크림 이렇게 2가지씩 하나씩 묶어서 세알해야 되기 때문에 나누기 2를 해서 정답은 6가지가 나옵니다. 자, 직접 나열해 보면 아이스크림 떡 이렇게 고르거나 또는 아이스크림 케이크, 아이스크림 팥빙수 또는 케이크 떡, 케이크 팥빙수 또는 떡 팥빙수 이렇게 고르는 6가지가 있겠죠. 4번입니다. 빨강, 파랑, 노랑의 3가지 색 중에서 2가지 이상을 사용하여 다음 그림의 각 영역을 색칠하려고 한다. 이웃한 영역이라는 말은 붙어있는 영역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할 때 칠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3가지 색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색칠하는 것을 사건 하나로 보고 그리고 두 번째 색칠하고 그리고 세 번째 색칠하죠. 그런데 첫 번째 색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죠. 그리고 여기에 사용된 색은 선택하면 안 되니까 2가지. 그리고 여기에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여기 쓴 색 빼고 사용할 수 있으니까 또 2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2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도 되고 3가지를 모두 사용하는 경우와 2가지 색만 사용하는 경우를 판단을 해서 생각을 해도 돼요. 이 방법도 괜찮습니다. 5번입니다. 0, 1, 2, 3, 4 이것의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힌 5장의 카드 중에서 2장을 동시에 뽑아 2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자, 2장을 동시에 뽑았기 때문에 중복은 안 된다. 예를 들어서 11, 22 이런 수는 만들 수가 없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2자리를 만든대요.
10의 자리수를 선택하고 그리고 1의 자리수를 선택해야 되죠. 10의 자리 선택하는 것부터 해야 되겠어요. 왜냐면 0 때문에 여기 제약이 걸리죠. 자, 0 빼고 몇 가지? 4가지. 그리고 10의 자리에서 선택된 것 빼고 나머지 4가지가 올 수 있어서 모든 경우의 수는 16가지 맞습니다. 40 이상인 경우의 수는 4이다. 40 이상이 되려면은 10의 자릿수에 뭐만 와야 돼요? 4만 와야 돼요. 이게 고정이에요.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것이 0, 1, 2, 3 어떤 것이 오더라도 40 이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0, 1, 2, 3 총 4가지. 짝수인 경우의 수는 12이다. 짝수라는 것은 어디에 영향을 받냐면 1의 자리에 영향을 받죠. 여기. 그래서 여기에 0이나 2나 4가 오는 경우에 이 두 자리 자연수가 짝수가 돼요. 그러면 1의 자리에 0이 오거나 또는 1의 자리에 2가 오거나 또는 1의 자리에 4가 온다. 자, 1의 자리에 0이 오면은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4가지. 1의 자리에 2가 오면은 10의 자리에는 0도 못 오고 2도 못 오니까 3가지. 이것도 3가지죠. 그래서 정답이 10가지입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면 틀립니다. 자, 짝수가 온다는 것은 1의 자리에 0, 2, 4니까 3가지. 그리고 여기에 뭐 하나 빼고 4가지라고 하면 틀려요. 왜냐면 이렇게 곱의 법칙을 쓸 수 있는 것은 각 경우가 일어났을 때 또 발생할 수 있는 그 다음 사건의 경우의 수들이 같아야 되는데 0이 올 때와 2가 올 때 이 상황에 따라서 다르죠. 이럴 때는 곱해서 구할 수가 없어서 다시 사건을 분할시켜서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3번이 틀렸고 30 미만의 경우의 수는 8이다. 30 미만이 되려면은 10의 자리에 뭐 또는 뭐가 올 수 있죠? 1이나 2가 올 수 있죠. 2가지. 1이나 2가 올 때마다 각각에 대한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같기 때문에 자, 몇 개 올 수 있죠? 4가지. 그래서 8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의 배수인 경우의 수는 4이다. 5의 배수가 되려면 1의 자리가 뭐 또는 뭐 여기가 0 또는 5가 되죠. 0이 왔을 때와 5가 왔을 때 경우의 수들이 다르기 때문에 또는이라고 분할해서 생각을 해줘야 돼요. 0이 오면 10의 자리 올 수 있는 것이 4고 죄송해요. 5가 올 수는 없는 5가 없죠. 그냥 0이 올 때만 5의 배수니까 정답은 4이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갈게요. 다음 표는 어느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한 달 동안 상담한 학생들의 상담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상담 내용 한 건을 임의로 뽑을 때 그 상담 내용이 친구일 확률을 구하시오. 그러면 모든 경우의 수는 50이고 내가 구하고자 하던 이 친구일 확률은 12. 따라서 약분하면 25분의 6이 정답입니다. 7번 갈게요. 주머니 속에 흰 공 3개, 노란 공 5개, 파란 공 X개가 들어있다. 주머니 속에 흰 공이 3개, 그 다음에 노란 공이 5개. 자, 그 다음에 파란 공은 몇 개 있는지 모르겠어요. 파란 공은 X개가 들어있대요. 이 주머니에서 공 1개를 임의로 꺼낼 때 흰 공이 나올 확률이 4분의 1이라고 한다.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파란 공의 개수, 즉 X가 얼마인지 구하라는 뜻이네요. 자, 흰 공이 나올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 몇 개죠? 흰 공이 3개, 노란 공이 5개, 파란 공이 X이기 때문에 전체 개수는 8 플러스 X예요. 그 중에 흰 공이 나올 확률은 흰 공의 개수 3. 따라서 이거 값이 얼마다? 4분의 1이라는 소리죠. 그러면은
분모 분자에 30 곱하면은 12분의 3이기 때문에 8 더하기 x가 12여야 되고 x는 4. 파란 공은 4개가 들어있네요. 8번. 다음 중에서 그 확률이 0인 것은 1번. 동전 한 개를 던질 때 앞면 또는 뒷면이 나올 확률. 얼마다?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이기 때문에 1이죠. 100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은 1이다. 2번. 서로 다른 두 개의 동전을 던질 때 모두 뒷면이 나올 확률. 그러면 하나도 뒷면이 나오고 그리고 또 하나도 뒷면이 나온다. 하나가 뒷면이 나오는 것은 앞면, 뒷면 두 개 중에 뒷면 한 개, 그리고 또 하나의 동전도 뒷면이 나온다. 4분의 1입니다. 3번. 주사위 한 개를 던질 때 6의 배수의 눈이 나온다. 주사위의 모든 경우의 수는 6분의 6의 배수는 6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1. 4번. 주사위 한 개를 던질 때 6보다 큰 수의 눈이 나온다. 절대 일어나지 않는 상황의 확률이기 때문에 0이죠. 정답은 4번. 5번.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이 12 이하일 확률을 구하라. 자, 이것은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이기 때문에 1이 되겠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9번. 주머니 속에 길이가 8cm, 12cm, 15cm, 21cm인 막대가 각각 하나씩 들어있다. 이 중에서 3개의 막대를 뽑아 삼각형을 만들려고 한다. 삼각형이 만들어질 확률을 구하시오. 자, 4개 중에 3개를 막대를 뽑는 경우들은 총 몇 가지 있나요? 4개가 있어. 8, 12, 15, 21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얘를 빼고 3개 선택하는 거. 8, 12, 15 뽑는 방법. 두 번째는 얘를 빼고 이렇게 3개 선택하는 거. 8, 12, 21. 세 번째는 얘를 빼고 3개 선택하는 거. 8, 15, 21. 네 번째는 12, 15, 21. 이렇게 3개의 막대를 뽑는 방법은 4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전체 경우 4가지 분의 이 중에서 삼각형이 만들어질 경우의 수를 구해봅시다. 자,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조건은 뭐냐면 삼각형의 두 변의 합이 나머지 한 변의 합보다 나머지 한 변의 길이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것만 체크해주면 되냐면 가장 긴 변에 대해서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 작아야 돼요. 20 작죠? 그러면 삼각형이 되겠죠. 자, 가장 긴 변에 대해서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길이가 작아야 된다. 안 되죠, 이거는. 자, 가장 긴 변에 대해서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 23보다 작죠. 되고 가장 긴 변에 대해서 나머지 두 변의 길이 합 27보다 작죠. 따라서 이 되고 정답은 4분의 3입니다. 이렇게. 자, 10번. 현순의 반 학생 30명은 각각 1번부터 30번까지 번호가 부여되어 있다. 선생님이 한 학생의 번호를 임의로 불러 질문을 하려고 할 때 부른 번호가 7의 배수 또는 9의 배수일 확률을 구하시오. 자, 7의 배수면서 9의 배수가 되는 수는 어떤 게 있죠? 7과 9의 공배수예요. 7과 9는 서로 소관계에 있기 때문에 최소 공배수는 7과 9의 곱인 63이 최소 공배수고, 그런데 지금 학생은 1번과 30번까지 밖에 없기 때문에 이 숫자에 대해서는 7의 배수도 되고 9의 배수도 동시에 되는 숫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각각의 확률을 구한 다음에 더해서 정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총 30명 중에 7의 배수 몇 개 있죠? 7, 14, 21, 28, 4개. 그 다음에 9의 배수일 확률은 총 30명 중에 9, 18, 27, 3개. 따라서 30분의 7이 정답입니다. 11번. 서로 다른 동전 2개와
주사위 한 개를 동시에 던질 때 동전을 모두 앞면이 나오고 주사위의 눈의 수가 5 이상일 확률을 구하시오. 자, 이거를 그러면 조금 헷갈리는 친구는 또는이나 그리고로 표현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자, 동전은 모두 앞면이 나오고 서로 다른 동전이에요. 그러니까 동전 A, 동전 B, 그 다음 주사위가 있는 거야. 그러면 A 동전도 앞면이 나오고 그리고 B 동전도 앞면이 나온다. 이 말로 바꿀 수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오고 그러면 또 그리고 주사위는 5 이상이 나온다. 그러면 각각의 지금 사건들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죠. A 동전이 앞면 나오는 것이 B 동전이 뭐 나올지 영향을 안 줘요. B 동전들이 또 주사위 5 이상 나오는 것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그리고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정답이 나오겠죠. A 동전이 앞면이 나올 확률은 뒷면, 앞면 2개 중에 앞면 1개. 이 녀석도 2분의 1. 주사위가 5 이상 나올 확률은 주사위 전체 6개 중에 5 이상 2개.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을 해서 12분의 1이 정답이 됩니다. 12번 서로 다른 3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질 때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를 A, 뒷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를 B라고 하자. 이때 A-B가 1이 될 확률을 구하시오 했어요. 자, 3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진대요. 그러니까 동전 A, 동전 B, 동전 C가 있어요. 그러면 A도 앞면 아니면 뒷면이 나오고 B도 앞면 아니면 뒷면, C도 앞면 아니면 뒷면이 나올 거예요. 그 중에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가 A, 뒷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가 B라고 한대요. 이때 이러한 방정식까지 만족시켜야 되는데, 자, 여러분, A 앞면이 나오는 개수와 뒷면이 나오는 개수를 합하면 얼마가 돼야 될까요? 3이 돼야 되겠죠. 왜냐면 동전은 앞면 아니면 뒷면이 나오니까 앞면 나오는 거를 만약에 2개고 뒷면이 1개면 합은 이 동전의 개수대로 3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A 더하기 B는 3이 된다라고 식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 등식도 만족해야 된다 했으니까 A 빼기 B는 1이 되어야 돼요. 우리 1학기 때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 2개를 연립한 상황이죠. 둘을 다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가간법 또는 대입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가간법이 편하겠네요. 더하면은 2A는 4, A는 2, 대입해보면은 B는 1. A는 뭐였냐면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였어요. 그게 2라는 것은 결국 3개를 던져서 앞면이 2번 나오고 뒷면이 한 번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라는 문제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해됐나요? 이렇게 구했기 때문에 자, 일단은 서로 다른 3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질 때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는 여기서 2가지, 그리고 여기서 2가지, 그리고 여기서 2가지므로 8이고 자, 앞면이 2번 나오고 뒷면이 1번 나오는 경우의 수는 앞면을 T, 뒷면을 F라고 한다면은 TTF 또는 중간에 뒷면이 나와서 TFT 또는 FTT 이렇게 3가지가 있죠. 그래서 정답은 8분의 3입니다. 자, 답지처럼 앞면이 나오는 경우, 뒷면이 나오는 경우에 대해서 모든 경우 이 8가지를 모두 나열시킨 다음에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AB 값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이 풀이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자, 마지막 13번으로 갈게요.
일기예보에 따르면 어느 지역에서 토요일에 비가 올 확률은 0.3이고 일요일에 비가 올 확률은 0.7이라고 한다. 이 지역에서 토요일에 비가 오고 일요일에는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을 구하시오. 자, 토요일에는 비가 오고 그리고 일요일에는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을 구하시오. 그런데 이 말이 왜 있겠어요? 토요일에 비가 오는 사건은 일요일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서로 두 사건은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각각의 사건의 확률을 구해서 곱해도 된다라는 뜻이겠죠. 자, 토요일에 비가 올 확률이 0.3이므로 10분의 3. 그리고 일요일에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은 비가 올 확률이 0.7이기 때문에 그 반대되는 사건의 확률은 1 빼기 0.7, 0.3이 되겠죠. 10분의 3. 그래서 100분의 9 이렇게 적어도 되고 0.09 이렇게 적어도 정답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전체 익힘책 풀이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